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도 파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의 이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이 약 54,000달러 선으로 다시 살짝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49,000달러까지 내려가서 한때 5만 달러 지지선이 깨지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과 다른 타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현재 이런 경우는 상당히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일단 최근 암호화폐 시장 이 상황을 잠시 정리를 해보면요. 마운트곡스에서 나오는 이 대량의 매도 물량 이 퍼드나 아니면 독일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전량 매도하는 그런 퍼드는 이제는 거의 다 이제 희석이 되어가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안정세로 가는 분위기였고요. 또 그 타이밍에 마침 이 미국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일시적으로 지지율에서 크게 앞서 나가면서 비트코인에 힘이 실리는 그런 모습도 잠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마운트곡스 물량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에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퍼드 위험이 잠시 나왔다가 조금씩 희석되어 가는 그런 기간이었다면은, 이제는 외부적인 리스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하락을 리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비트코인 암호화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세계 증시가 현재 유례없는 좀 낙폭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는 몇 가지 요인을 분석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물론 이 요인은 현재 증시가 하락하는 요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안전자산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다른 자산군보다 낙폭이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2일 미국에서 발표된 이 7월 실업률 수치가 4.3%로 예상치를 웃돌아서 나오게 되었고, 문제는 이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이전 12개월 저점 대비 0.53%포인트 높게 나오면서 샤의 법칙에 의해서 경기 침체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큰 이유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싼 이자로 우리가 엔화를 돈을 빌려서 다른 통화의 자산에 투자를 했던 그런 엔캐리 트레이드가 있는데요.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수익을 내서 벌고, 또 갚아야 될 엔화 가치가 떨어졌으니 환율에서도 벌고, 이런 식으로 일석이조로 투자를 해왔던 흐름이 최근에 일본의 금리가 17년 만에 상승을 하면서 이제는 엔화가 상승하고 있으니 수익을 내도 갚아야 될 돈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투자가 되었던 포지션들이 대거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망은 올해 1분기, 2분기부터 조금씩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미디어의 한 문장을 읽어보면 일본 투자자들은 엔캐리 트레이드를 통해 싼 엔화로부터 창출된 유동성을 위험 자산에 투입해 왔다. 즉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일본은행의 추가 통화 긴축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위험 자산의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온 만큼 현재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가능성이 점점 지금 커져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크게 매도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번뿐만이 아니고요. 지난 4월에도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이 국지적 타격을 감행했을 때 비트코인이 바로 8% 이상 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부분에서는 비트코인은 이렇게 지정학적 위기에서 결국 빛을 발하는 유일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성숙하지 못한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비트코인을 변동성이 큰 위험 투자 자산군으로 좀 여기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비중이 매우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군보다는 안전 자산군으로 자산을 이동시켜 놓는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는 지정학적인 어떤 이슈가 터질 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의 이 폭락은 피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미디어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악재들, 여러 요소들이 더 존재하지만 이 세 가지가 현재는 비트코인 가격 폭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는 상당히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 또는 우리가 파이를 공부를 하면서 이런 시장을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기간도 다 거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결국 이런 기간을 견디고 함께 공부하고 버티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다른 투자는 전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으시고 오로지 파이에만 집중을 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파이도 또한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 후로부터는 이런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파이 또한 가격이 이제 출렁거릴 수 있겠죠. 물론 최종적으로는 파이가 매우 독특하고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겠지만은, 그렇게 가는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을 파이가 모두 피해가면서
따로 성장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파이가 오픈 메인넷을 현재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을 미리 보면서 좀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보는 이 습관을 가져보시면 미래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현재 암호화폐의 시장 뉴스를 제가 한번 간추려서 가지고 와 보았고요. 이제는 파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KYC 유예기간 이 팝업창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파이앱에 접속을 하시면요, 이렇게 KYC 유예기간에 대한 정보가 팝업창으로 전면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파이앱에 접속을 한다면 무조건 보일 수밖에 없는 위치와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전에는 파이앱에서 체크리스트로 접속을 해야만 이 상단에 유예기간 관련 타이머가 보였었고요. 그 후에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파이앱 메인 화면 상단에 조그맣게 이렇게 유예기간 타이머가 보였다면 이제는 이렇게 파이앱에 접속을 하게 되면 바로 KYC를 완료해야 되는 이 마감일이 예를 들어서 55일 8시간 39분 남았다, 이렇게 타이머가 크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다 아시겠지만 KYC를 신청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KYC를 신청하고 있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유예기간 타이머가 뜨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인지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이 KYC 유예 기간은요, 공식적으로 7월 1일에 시작을 해서 9월 30일에 마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KYC를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서는 파이앱에 이렇게 타이머가 뜨죠. 처음에는 92일이 주어졌는데 현재는 7월 1일부터 카운팅이 되기 시작해서 현재는 시간이 좀 더 흘렀기 때문에 55일 정도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타이머 팝업 창을 잠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물론 국내에 계시는 분들은 한글 버전이 나와 있을 것이고요, 저는 해외 거주라서 그대로 영어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유예 기간은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KYC 신청서는 3개월 안에 완성을 해야 되고 마이그레이션을 6개월 안에 완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특정 시스템에 의해서 멈추는 경우에는 타이머가 일시 정지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이머가 시간이 계속 흐르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시간은 멈추게 되고요, 여러분의 KYC나 마이그레이션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제공이 되면은 그 후에 타이머의 시간이 다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마감일을 놓치게 되면요, 파이코인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KYC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꼭 이 타이머 이 기간 안에 KYC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계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이머가 당연히 지금 나오고 있을 것이고요, 시간이 흐르고 있을 텐데요, 아직 코어팀에서 정식적인 업데이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됩니다. 최근 코어팀에 의해서도 이 미성년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내부적인 얘기는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에 코어팀 멤버인 iHem에 따르면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질문에 몇 달이나 내년 초에 만 18세가 되는 미성년자들이 어떻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카운트다운이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라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생년월일을 시스템에 알리고 타이머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축 중입니다.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생년월일만 제공하는 방식이고요. 18세가 될 때까지 KYC 제한을 일시 중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코어팀 멤버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메가모더들에 의해서도 이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제가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지만은 타이머 시간이 흐르더라도 좀 더 지켜보고 코어팀의 다음 공지를 기다려볼 수밖에 없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캔리님이 소통방에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정보를 공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를 뽑아서 잠시 알려드리자면은 8월 5일 메가모도에 글이 있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는데 계획보다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코어팀은 올해 몇 차례 중요한 시스템 업데이트를 위해서 마이그레이션을 다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코어팀이 마이그레이션을 조종하고 확장하기에 마이그레이션이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고, 따라서 마이그레이션이 처리되어서 작업 속도가 빨라질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요. 물론 과거에는 작년 8월 24일 개발자 렉스가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현재 대량 배포를 위한 마이그레이션이 개발 중이며 이 마이그레이션의 절대적인 최대 속도는 하루에 약 57만 건 정도이지만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속 불가능한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확실히 더 빨라질 것입니다. 해서 물론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이그레이션이 늦어지고 있지만 분명 기술적으로만 보자면요, 이 마이그레이션의 한계치가 현재 이런 수준이 아닌 미래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분명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이 57만 건 아니면 이게 가까운 수치가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수치의 절반이라도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엄청난 조건들이 맞아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검증되고 마이그레이션이 준비된 그런 완벽한 지갑들이 2022년 6월 때처럼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 빠르게 진행됐을 경우 과부하로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렉스가 저런 최대치를 언급은 했었지만은 가까운 신뢰에 저런 숫자가 바로 나오기는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치의 수치와 그런 현실적인 수치들 그런 범위 안에서 우리가 예상을 해보고 토론을 해보고 한번 기다려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렉스 개발자의 또 다른 의견을 보면요. 2024년 7월 달에 나왔던 메시지인데 1차, 2차 마이그레이션 이후에는 이 마이그레이션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의 성격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뉘앙스의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언젠가는 마이그레이션이 마이그레이션 이벤트가 아니라 마이그레이션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이다. 아마도 그 시점은 2차 마이그레이션이 아닌 다음 마이그레이션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맞습니다. 물론 현재는 수동으로 여러 가지 개선과 수정을 반복하고 있는 시기지만은 결국에 언젠가는 이 부분도 자동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의 발전이 올 것이고 그런 시기가 분명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파이 생태계 뉴스 하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퓨처파이님, 국내에서는 파이 유튜브로 활동을 하고 있으시고 해외에서는 X를 통해서 꾸준하게 이 파이 생태계를 해외에 지금 공유를 해주고 있으십니다. 최근에는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이 카티모 커피 매장을 방문을 해주셨고 여러 후기를 지금 X에도 공유를 해주시고 있으신데 해외에서는 이 퓨처파이님이 공유해주시는 이 국내 생태계 뉴스가 상당히 큰 임팩트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카티모 커피 관련한 이 포스팅 같은 경우는 해외의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또 이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여러 가지 이 모티베이션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방문해주신 카티모 커피 매장의 경우 파이스토어에도 등록이 된 업체이고요. 현재 1파이를 10,000원의 가치로 측정을 하셔서 현금 50%, 파이 50% 결제 비율로 지금 현재 파이 생태계에 참여 중이십니다. 그리고 퓨처파이님 유튜브 영상도 제가 한번 시청을 해보았는데요. 이 카티모 커피 대표님, 이 커피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뿐만이 아니라 파이 생태계에도 매우 진심으로 지금 참여해주고 있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사실 저는 영상을 보는 내내 너무 감동이었고 해외에서 저도 이 방 안 구석에서 이렇게 국내 파이 매장에 대한 방문 후기나 결제 장면 등을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볼 수 있다는 것에 파이 유튜버 분들과 매장 대표님 분들에게 너무 감사함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이 퓨처파이님, 파이꿈님, 파이베란님, 그리고 선우님과 같은 파이 매장을 직접 방문을 해주시고 파이 생태계를 이렇게 생생하게 알려주시는 유튜버 분들이 크게 지원을 받고 성장을 해야 파이 생태계가 더 빠르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파이 정보 채널은 정보 채널대로 중요하겠지만은 파이를 모르는 분들 또는 암호화폐의 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유튜브를 시청을 하다가 파이코인은 좀 다르구나. 파이코인은 그래도 쓰임새가 분명히 있구나. 또 파이 생태계는 고객을 모으기 위한 그런 또 다른 네트워크가 존재하는구나. 즉 사업성도 존재하는구나. 이런 요소들을 깨닫고 파이에 대한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이런 파이코인으로 직접 체험하는 영상들을 시청하였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파이 유튜브 채널 이곤해 주시길 바라고 구독해 주시길 바라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